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는데요. 가끔씩 엄마가 요리할 때 곁에서 보면서 배웠던 걸 따라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도 곧잘 엄마 손맛을 따라해서 어른들이 기특하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단골 손님들은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는데 10년 넘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가 되셨죠. 저희 식당 근처 회사에 근무하셨던 시아버지는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종종 저녁에도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대학교 때 시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꼭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말을 꺼내시곤 남편을 슬쩍 데리고 오셨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역시 우리 영은이 음식 솜씨는 매번 느끼지만 참 좋아. 사부인 닮아가지고 손맛이 아주 굿이야 굿. 사부인께서 후계자를 정말 잘 찾으셨어. 사부인은 안녕하시지? 예전에 사부인 가게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멀어서 자주 가지도 못하고 다음에는 꼭 한번 가겠다고 전해드리렴. 진우도 요즘 건강하게 음식 잘 먹어서 그런지 참 보기 좋아. 그렇죠. 와이프가 워낙 음식을 잘하니까 그냥 밥에다가 나물 반찬 하나만 먹어도 한 그릇 그냥 뚝딱이라니까요. 내가 와이프 진짜 잘 만났지 뭐.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친구들도 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냐면서 저한테 엄청 칭찬했다니까요. 다들 어디서 사왔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영은이 혼자서 뚝딱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찌나 놀라던지 완전 어깨에 으쓱했어요. 에이,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핸드폰 가지고 레시피 죄다 나오니까 그거 따라해서 뚝딱 다들 잘만 만들더라. 영은이도 그렇게 배운 거 아니니? 거기다가 식당 하는데 그 정도는 요리해야지. 요리사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디 식당 운영이나 하겠어? 참 보면 우리 집 남자들은 영은이를 너무 띄워주는 것 같다니까. 주부가 음식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언제 한번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봤어? 영은이 칭찬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야? 아유, 영은아,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시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도 밥 한 번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질투하는 거야. 어쩜 매번 그렇게 말하는지 원.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영은이는 당연히 가게 요리사니까 요리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질투는 무슨? 내가 질투할 게 없어서 영은이를 질투하겠어요? 그냥 오버해서 띄워주니까 말하는 거지. 하여튼 내가 딱 찔리는 구석 찍으니까 괜히 화내는 것 봐. 영은아,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내가 뭐 잘못한 말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가게 요리사니까 요리도 잘해야죠.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오신 분들이 직접 차린 건 다들 처음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나 봐요. 제 음식을 맛볼 때마다 시부가 칭찬을 하니 사실 음식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시부는 저에게 항상 음식을 차리길 바라셨어요. 재료를 사두시고는 저보고 만들라고 하시거나 미리 음식을 해오라고도 하셨죠.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시모는 그렇게 저를 시키고선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제 길을 꺾으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부며 남편이며 제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감탄하고 좋아해주니
시모는 더욱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시모는 대놓고 절 싫어하는 티를 내셨지만 은근히 절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 많은 누나였는데 가진 건 하나 없으면서 늘 잘나가는 부자 남편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나 저번에 엄청 부자인 사람이랑 소개팅을 했거든? 나한테 마음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외모가 좀 별로더라고. 재력은 완전 내 스타일이었는데 말이야. 아무리 돈 많아도 솔직히 매일 볼 얼굴인데 마음에 안 들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거절했거든. 아, 언제면 그 정도 재력에 딱 내 스타일 남자 만날 수 있을까? 나 정도면 충분히 탐날만 하지 않나? 내가 너무 집에만 있나? 누나는 좀 현실을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가서 가정주부로 살 거면 살림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부잣집에 시집을 가? 눈이나 낮춰. 그리고 저번에 그 사람도 누나한테는 엄청 과분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절하냐? 누나가 원하던 게 그런 부잣집 아들 아니었어? 야, 내가 아무리 급해도 따질 건 따져야지. 그리고 부잣집에서 왜 내가 일을 하냐? 그런 집은 가정부도 다 있는 건데 살림 못해서 시집 못 가는 거 아니고 나한테 맞는 사람 찾느라고 안 가는 거거든? 애초에 내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였으면 난 진작에 결혼했지.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뭐가 좋다고 그러니? 맨날 살림만 하고 살 텐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 올케. 저번에 보니까 올케네 가게 근처에 병원 있던데 거기 선생님들은 밥 먹으러 안 와?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요? 자주 오는데 의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던데. 아니면 제가 아는 분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옆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인데 인상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가게도 크게 하셔서 재력도 있으시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게? 아, 어머, 올케, 너무한다. 나보고 가게 하는 사람이나 만나라는 거야? 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못 만나. 올케도 가게 일 하면서 알 거 아니야? 너무 억세고 악착 같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이랑은 난 좀 잘 못 어울리겠더라고. 그냥 깔끔하게 전문직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아, 올케 보고 하는 말은 아니야. 그냥 나랑 안 맞는 수준이라서. 그냥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신우가 절 무시하기에는 신우는 작은 회사 경리였죠. 그나마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괜찮게 생겨서 남자들과도 잘 만났지만 정작 결혼할 때가 되면 이것저것 따지는 통에 상대방 측에서 헤어짐을 통보할 때가 많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신우는 끝까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찬 거라고 했고 그러면서 항상 저는 무시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쁘게 준비해야 하루 장사를 잘할 수 있는데 심오한 신우는 그 모습조차도 한심해했어요. 영은아, 너는 가게 일 안 지겹니?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재료 준비하고 요리하고 거기다가 저녁까지 하고 나서도 또 치우고 청소하고 나는 사부인이 제일 신기해. 내 딸 자식 같았으면 자기같이 고생하면서 살까봐 가게 물려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업 가져라 하면서 말렸을 것 같은데 한 번을 안 말리셨다니 너 어디 주워온 거 아니니?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옳게 서운하게.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그런 노력 안 하셨겠어? 안 그래도 딸내미가 주방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안 그래, 옳게? 우리 엄마는 그래도 행복하지. 나나 동생이나 잘 자라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들어가고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편하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사부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 자식이라고는 영은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자기 팔자 닮아가지고 가게 물려받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잖니. 네 시아버지야 네가 손맛 좋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하지만 그건 네 시아버지가 밥이라면 사죽을 못 써가지고 그러는 거고 네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랬어. 애 낳고 바빠 죽겠는데 밥이나 차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좀 밥에 예민한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이 밥이나 저 밥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빠 닮아서 그런가? 진우도 좀 밥이라면 환장을 하잖아. 결혼도 오죽하면 밥집 사장이랑 했겠어. 옳게도 웃기지? 솔직히 옳게 정도 하는 밥집이야 많긴 많은데 아빠가 옳게를 너무 많이 포장을 해줘가지고 진우가 홀라당 반한 거 알지? 진우와 시모가 만나면 저를 까내리기 바빴어요.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같이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느끼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신우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우는 그때부터 세상 조신하고 참한 여자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신우가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옳게, 혹시 내일 좀 바빠? 아니,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옳게 내일 쉬는 날이라고 해서 내가 뭐 하나만 부탁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 있지? 아, 어려운 건 아니고 옳게 내일 도시락 하나만 싸줄 수 있어? 아, 내가 어디 좀 가려고 했는데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네? 근데 오늘 야근이라서 일도 늦게 끝나고 하니까 아침 일찍 도시락 싸가기에는 무리라서. 내일요? 아, 뭐 어려울 건 없지만 어떤 거 싸드리면 돼요? 그냥 일반 밥 반찬이랑 밥이랑 이렇게 도시락 싸드리면 되나요? 형님 혼자 드실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랑 같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일 주말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아, 우리가 워크숍을 따로 안 가서 그냥 겸사겸사 일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도시락도 싸가기로 한 거야. 그래도 이왕 싸줄 거 좀 맛있는 거 위주로 싸주면 안 돼? 고기 반찬도 좀 여러 가지로 넣어주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한 팀을 이끌고 있는데 푸짐하게는 싸가야 하지 않겠어? 옳게 부탁 좀 할게. 알았지? 아침에 그냥 도시락에 싸놓고 놔두면 내가 출근하면서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저는 종종 신우가 주말에 잔업이 있어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을 할 때마다 가끔씩 도시락을 싸주곤 했어요. 신우는 도시락을 싸줄 때는 딴 사람이 된 듯 저에게 엄청 잘해줬고 안 하던 칭찬까지 해주면서 부탁을 하니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되고 나서는 이걸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컸어요. 바로 신우는 자신과 잘 돼가는 전문직 남자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자신이 만든 거라며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 온 거였어요. 형님, 혹시 도시락 싸는 거요?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만나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도시락 싸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제 어머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락 받아보고 그 만나시는 분께서
형님 더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맞아요? 아, 아유, 알아버렸네. 아니, 나도 이제 결혼이란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옳게도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건 원치 않지? 그래서 그냥 머리 좀 써봤어. 근데 옳게 도시락 먹어보고서는 그 사람 태도가 확 달라진 거 있지? 진짜 잘하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만날 때마다 도시락 주니까 평생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도 형님, 매번 형님이 만드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형님이 진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아닌 거 알면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사실대로 말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알려주는 거지 뭐. 그리고 도시락 나도 쌀 수 있는데 솔직히 나는 일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재료도 못 사고 그렇잖아. 올케야 음식 만드는 가게니까 재료도 있겠다. 원래 일도 요리하는 일이니까 나보다는 좀 더 손이 빠를 거 아냐. 조미료도 팍팍 넣을 테고. 나는 자연식을 먹어서 어쨌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밝혀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 뒤로도 도시락 부탁을 하셨지만 저는 찜찜한 마음에 서서히 도시락 싸주는 걸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신우의 남자친구는 신우의 가정적인 성품에 반해 결혼을 다짐하셨고 시댁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결혼이라고는 못할 것만 같았던 신우가 떡하니 전문직 남편을 데리고 왔으니 시모는 너무나 신이 났어요. 시부께서는 어떻게 신우와 사이가 만나게 되었는지 의아해하셨지만 시모와 신우는 철통 보안으로 숨겼죠. 어머머머,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이 다 있네. 우리 박서방은 뭘 좋아하려나?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고 했지? 뭘 좋아하니? 그래도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려놓아야지. 아차차, 그릇도 좀 깔끔한 걸로 새로 사야 되겠다. 그렇지? 거기 집안 분위기는 좀 어때? 슬쩍 들어보니까 꽤 잘 산다고 하던데. 시어머니 자리가 좀 까다롭지는 않디? 아들 잘나게 키우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살갑게 해야 돼. 알지? 에이, 엄마는 누굴 걱정해. 내가 다 알아서 잘하지.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이미 내가 다 구워 삶아놨으니까. 예비신랑도 나한테 푹 빠졌다니까. 음식은 집에서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자. 그게 깔끔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시댁 가보니까 잘 살긴 정말 잘 살더라. 주방에 이모님도 계속 계셔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더라고. 아마 결혼하면 나한테도 그 정도 해주시겠지? 아유, 우리 딸 앞날이 폈네 폈어. 이렇게 좋은 신랑감 구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나 보다. 당신, 내가 말했지? 우리 딸 정말 좋은 신랑감 만날 거라고. 이렇게 좋은 신랑감 만났는데 당신은 뭐 할 말 없어? 아유, 어떻게 둘이서 만난 거야? 가정적이라는 게 내가 아는 그 가정적이 아닌 건가? 진짜로 얘가 뭐 살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심했대? 참, 내일 오면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대로 우리 딸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당신 정말 내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정말 큰일 나. 딸내미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니면 제발 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얘도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제발 이번에는 우리 딸 좀 시집 보내자고, 여보. 신우는 결혼 날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세상 조신한 사람 따로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신우의 남편을 봤는데 이미 신우한테 푹 빠져 있었죠.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게 되었고,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신우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모와 신우가 둘이서 절 무시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다만 이상하게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저에게는 절대로 음식을 하게 안 하더라고요. 항상 외식을 했고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 그거? 나도 이상해가지고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난리 나기 일보 직전이더라고. 아마 누나 발등에 불 떨어져서 당신한테 부탁하러 올지도 몰라. 당분간 누나 전화 좀 차단해 놓고 있어. 아니, 살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림을 잘하는 것처럼 연기할 수가 있어? 엄마랑 누나, 당신이 요리하게 되면 매형이 그거 아실까 싶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요리를 하면 그 맛을 어떻게 기억을 해? 그 정도로 신우 남편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았는데. 그나저나 형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진짜 거기 시댁에서 가사도우미 붙여주셨대? 결혼하기 전에 가사도우미 보내줄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 그러면 형님 남편도 형님이 살림을 잘 못하는지는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진짜 웃겨. 생각을 해봐. 아무리 시댁에 가사도우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면 자기도 그렇게 가사도우미가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누나도 진짜 결혼하고 나서 누나 일도 그만둔 거 알지? 뭐 매형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 거라곤 하지만 그러면 살림 좀 잘하려고 배우던가 그래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엄마가 매일매일 매형 출근하면 그 집 가서 살림해주고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와, 근데 그냥 밝혀도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이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살림은 하는데 요리나 이런 거 도움 받았다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굳이 그렇게까지 숨겨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야. 그게 매형이 누나 음식 솜씨에 정말 반했대. 거기 집에 가사도우미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매형 어릴 때부터 계셨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약간 와이프 밥, 엄마 밥 이런 로망이 있었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원래 도시락 싸주고 이러는 여자가 없었는데 딱 누나가 그걸 한 거지. 그래서 누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데 문제는 그 도시락 누나가 싼 거 아니잖아. 결정적으로 결혼하게 만들어준 도시락인데 그러니 꽁꽁 숨기려고 하는 거야. 아유, 엄마나 누나나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선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나 몰라.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그게 커져갔고 결국 시모가 신우의 신혼집에 몰래 살림해주러 가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시모가 가서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음식이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남편이 오기 전에 모든 음식들을 싹 만들어 놓고 그냥 데워 나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매번 그러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위기가 생겼던 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신우집에 가지 못했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신우가 저에게 직접 찾아와 싹싹 빌며 한 번만 저녁상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옳게
나 진짜 부탁이야. 솔직히 지금은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 지금 알면 남편도 너무 서운할 것 같고, 나도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따로 수업을 받든 어떻게 하든 배울 테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는 오늘 너무 아파서 안 되겠대. 그냥 오늘은 뭐 시켜서 먹으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거든. 형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숨기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형님 밥 생각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말 안 하는 건 작정하고 속이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니까 내가 올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냥 오늘 한 번만 도와주면 돼. 웬만하면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야. 알았지? 올케, 내가 진짜 부탁할게. 나 이혼하는 거 올케 바라지 않잖아. 한 번만 도와줘. 집에서 아파 누워있던 시모까지 연락이 와 한 번만 신우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날 신우네 저녁상을 챙겨주고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신우 남편은 생각보다 예민했고 저녁상 맛이 바로 도시락 맛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 번 신우와 시모가 저에게 저녁상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저는 피했고 그러면서 신우와 신우 남편 사이도 어색해졌던 듯 했어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긴급하게 시댁 행사가 있다면서 손님 맞이를 한다고 저에게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며 말을 꺼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웠지만 시모의 표정이나 말에서 다급함이 느껴져서 바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음식을 다 만들었을 때쯤 시모는 갑자기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왜 음식 가지러 와요? 이거 음식 여기서 행사하면서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행사하실 거예요? 근데 형님 혼자서 옮기려면 힘드실 텐데. 여러 번 옮기지 마시고 그냥 진우 씨랑 오면 같이 해요, 어머님. 안 돼. 이제 가야 돼. 이거 사돈 식구들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세팅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차에 이거 다 넣고 네 신우네 집으로 가자꾸나. 지금 챙겨서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야.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얼른 움직이자. 네 신우가 그릇이나 이런 건 다 세팅해 놨다고 하거든. 가서 우리는 음식만 덜어서 놓으면 되는 거야. 얼른 하나씩 들자. 네 신우도 오고 있다고 하거든. 네? 이거 시댁 행사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형님 시댁 모임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아니 그럼 그걸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어머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사실대로 처음부터 말해주셨어도 급하니까 제가 도와드렸을 거예요. 시간 없어서 너한테 부탁했지. 시간이 많았으면 너한테 부탁 안 하고 우리끼리 마무리했을 거야. 솔직히 내 딸 긴급했잖니. 이번에 잘 마무리되면 다 밝힌다고 하니까 너도 너무 염려하지 마. 근데 오늘 음식은 왜 이렇게 부실한 거니? 재료는 다 쓰긴 한 거야? 저번에 만들었던 거랑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 너 시댁 행사라고 대충 한 거 아니니? 대충 하다뇨. 어머님, 저 진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든 거 아시잖아요. 시집에 내일 집들이상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결국 신우가 만들었다고 하실 거였잖아요. 어머님 진짜 이런 걸로 속이면 안 돼요. 어머,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요리를 해주긴 했다만 우리 딸이 진짜 이걸 못해서 너한테 부탁했겠니? 쟤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야. 굳이 자기 손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니? 네가 훨씬 손도 빠르게 잘하는데 음식 솜씨는 거기서 거기니까 네가 뭐 손해봤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시모의 말을 듣고선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훅 올라오는 걸 느꼈고 그 길로 전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후 급하게 들어온 신우와 그 뒤로 화가 난 얼굴을 한 시부가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깜짝 놀란 얼굴로 시부를 쳐다봤고 시부는 두 모녀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제 앞에 데리고 오셨죠. 당연히 시모와 신우는 난리가 났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었으면 내가 영원히 널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진우한테 들었어. 그동안 네가 사이 도시락도 싸줬었고 저녁상도 가서 몇 번 해줬다며. 아이고, 정말 내가 마누라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 당신 정말 뭐 하는 거야? 당신 이러다가 딸내미 이혼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어려운 거 함께 풀어주고 그런 게 가족이지. 우리 딸 어렵게 결혼한 거 당신도 알잖아. 사이가 집밥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면 조금 눈 감아주고 할 줄도 알아야지. 당신이야말로 어른이 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쌍으로 며느리를 시켜먹을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진우가 설명 안 했으면 평생 모를 뻔했어. 어떻게 지금까지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사이 속여온 거야? 아이고 참,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먼. 다른 말 할 거 없어. 사이한테는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아니, 그걸 왜 말해? 어차피 쟤네 조금 있으면 가사 도우미가 올 테고 우리 딸은 살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갑자기 말하냐고. 지금까지 공든탑 무너뜨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사이가 이거 아는 순간 당신이랑 나랑도 끝이야. 시모는 오히려 끝이라며 시부를 압박했지만 시부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는 그 길로 시모와 신우를 끌고 가 그동안 속여왔던 것들을 모두 다 털어놓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영은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손맛도 좋고 음식도 잘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널 이뻐했는지 알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평생 아껴주겠다는 말 하나도 못 지켜서 미안하구나. 진우가 안 그래도 나한테 나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자기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엄마랑 누나는 아무런 말도 안 듣는다면서 내가 나서야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온 거야. 아, 그랬던 거군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만 전화해서 말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까 바로 형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거기 다녀오셨잖아요. 진짜 형님이랑 아주버님 사이 나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란다. 걱정해도 딸이 걱정해야지 뭐. 내가 다 딸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어찌되었든 내가 싹 다 정리를 해둘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하여튼간에 쓸데없는 짓 꾸미는 데는 1등이야 1등. 앞으로는 다신 널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단단히 끝내주마. 시부는 그날 이후로 바로 사돈댁까지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당연히 신우 남편과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사돈댁과 시댁을 비교했을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신우 남편이 강력하게 결혼을 주장해서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속인 게 있었다니 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신우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신우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모의 음식 솜씨도 형편이 없었거든요. 신우가 저지른 똥을 시모가 수습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하는 것은 그저 걸음처럼 똥을 골고루 펴주는 것 뿐이었던 거죠. 그렇게 신우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시부는 정말 마트라도 가려면 차 타고 한참은 나와야 하는 시골에 이사를 가셨어요. 나머지 재산은 모두 처분을 하셨고 제 앞으로 되어 있던 빚을 정리해 주셨답니다. 시골로 향한 뒤 당연히 마트를 가기도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드니 시모와 신우가 알아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밤낮 없이 빨래, 설거지, 음식까지 하다 보니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연락도 왔었어요. 영은아, 네가 시아버지한테 좀 부탁해서 우리 이사 좀 가자고 하면 안 되니? 여기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뭐 하나 사려면 차 타고 한참은 나가야 하고 거기다가 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은 빨리 오니? 어머님, 저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정주부는 원래 그런 거 잘하는 거라고. 어머님도 가정주부로 일을 많이 하셨으니 원래 잘하시지 않으세요? 저보다 훨씬 이력도 기시잖아요. 당연히 어머님께서 더 잘하시겠죠. 아이고, 내가 미쳐가지고 그런 말을 했나 보다. 살림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해도 티는 안 났는데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 나 도저히 이 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바로 연락해서 처분을 좀 해줘. 부탁이야. 저한테는 아무 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그래도 어머님 손맛을 느껴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면 어머님도 저 잘해주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형님도 그걸 배우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니 그만 전화 끊을게요. 시골 깡촌으로 간 시모와 신우는 답답해 미쳐버리겠다며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시모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면서 되갚고 있죠. 그렇게 젤기에 넘어가 이혼까지 하게 된 신우는 매일매일 시모와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께선 본인의 업보라며 책임지고 두 사람을 맡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따로 마련했는데 시부만 오시라 해야 할지 아니면 시모와 신우도 같이 불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나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불 덮고 산 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이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을 선택했겠지만 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시모와 크게 한바탕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결국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5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시모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퇴근하고 정신없이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는데 인터폰에 비친 시모의 얼굴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의 돌발 행동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왜 5년을 안 보고 살아왔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문을 열었다는 건 이미 남편과 시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주는 남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시모의 얼굴을 바라봤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는 어머님과 아직까지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남편 보러 오신 거면 전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내가 너 얼굴 보러 온 줄 알아?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무슨 문제 있어? 너 때문에 내 자식 얼굴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네가 나가면 됐는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눈치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일이 벌써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잊혀질만 하지.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지금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라뇨? 저는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신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없으셨으면서 제가 왜 웃으면서 반겨드리길 원하시는 거죠? 어머님 여행 가시는데 무조건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계속 저한테 전화하시고 제대로 된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않았다고 식당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3박 4일 다녀오시는데 무슨 100만 원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겠다고 한마디 드린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이 사람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공동 명의예요. 둘이 벌어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이제 그만 좀 해. 5년이면 충분하잖아. 우리 엄마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속 좁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야. 나도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프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그날 남편이 시모를 부른 이유는 오래간만에 갈비찜을 했었는데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 식구 먹을 정도만 준비한 거라 넉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저에게 물어봤자 시모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게 뻔하니까 혼자서 멋대로 행동한 거였네요. 시모와 남편을 당장 나가시라고 난리를 치며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제 자식 앞에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좋은 말 나가지 않을 거고 남편에게도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에 들어갔는데
시모와 남편은 제가 만들어 놓은 갈비찜을 이미 전부 다 먹어치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방 테이블 위에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붉히는 시모를 피해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부터 재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버린 남편이 문을 콱 열면서 저보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지금 태민이 재우려는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일단 문 좀 닫아주면 안 될까? 너는 지금 태민이 재우는 게 우선이야?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랑 엄마가 뭐가 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일부러 오시라고 한 건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됐냐고. 중간 입장인 나는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당신은 인연 끊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나는 아니잖아. 어떻게 부모와 인연을 끊어내고 살 수 있겠어? 당신 눈치 보면서 5년 동안 부모님 집에 왕래하며 살았는데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당신 보고 이제 적당히 좀 하래. 당신이 가족 간의 불화를 제일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원흉이라잖아. 그런 말 듣는 나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장인 장모님 앞에서 당신 머리채 잡은 건 분명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그만하고 당장 나와서 화해했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일단 태민이부터 재우고 얘기하자고 했지? 당신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이미 통제력을 잃은 남편은 점점 더 흥분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남편의 말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고 있었네요. 술 취한 남편을 앞에 두고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옆에서 무섭게 인상을 쓰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차라리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남편을 밀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에 더 큰 비수를 꽂아 버리셨네요. 둘 다 만취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남편과 시모의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몸을 돌려 시모를 향해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먹은 내가 너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니? 5년 전에 딱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는 너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사과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드시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는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다고요. 마음 같아선 바로 고소하려 했는데 참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저희 부모님이 착하시니까 거기에서 끝난 거라고요. 저는 지금도 자다가 악몽까지 꾸는데 어머님은 5년이 지났으니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노인분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옆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동안 나를 봐오면서 단 한 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참에 잘 됐어. 아예 당신 가족들이랑 엮이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은 것 같네. 차라리 이혼하자. 이혼을 너 혼자 하니? 한참 지난 일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며느리 역할 똑바로 해라. 집에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며느리가 너 혼자만도 아니고 위로 둘이나 더 있는데 걔들이 때만 되면 눈살 찌푸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왜 너만 편하게 결혼 생활 하냐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 너도 결혼을 했으면 불만이 있어도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다. 그 도리 어머님부터 지키시죠.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정말 뉘우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희 집에 잘하는 줄 아세요? 용돈 한번 챙겨드린 적도 없으면서 꼴의 사이라고 받기만 하려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만취가 된 시몬은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그 나쁜 손버릇이 또 올라오려고 하길래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시모와 저는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5년 전보다 더 악독하게 변해버린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집에 도착한 뒤 아이를 재우고 부모님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의논을 했어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하기로 했지만 제일 걸리는 건 아무래도 아이 문제였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어떤 결정이 옳은 건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술을 잘하지 못해 입에도 대지 않는데 그날따라 과음을 했던 거지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에 퇴근하면 집에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기 아빠를 좋아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들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시모와 제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었는데 그날 전화가 왔던 건 좀 당황스러웠었죠. 한참 동안 끊어지지 않고 울리는 진동소리에 아이가 혹시라도 깰까봐 거실로 나와서 둘째 형님의 전화를 받고 말았네요.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전화 통화하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지? 어머님이 동서네 집에 찾아갔었다며. 그런데 좋은 쪽이 아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나 봐. 어머님이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까지 막 뭐라고 하시네?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말을 아주 거침없이 뱉으셔서 나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거든? 동서는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안 보고 살 사람들도 아니고 언젠간 또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 모르고 있었어? 어머님이 동서네 집으로 간 이유가 뭐겠어? 서로 좋게 풀려고 간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돼? 5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 거야. 동서가 분위기를 조금만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늙은이가 남아있는 게 자존심 말고 뭐가 더 있겠어? 거기까지 직접 찾아간 것도 정말 큰일 한 거라고. 동서도 5년 전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그냥 용돈 지어주고 끝냈으면 이런 일 있었겠냐고. 둘 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돼.
그러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동서가 먼저 머리 숙이고 안 좋은 관계 풀었으면 좋겠어.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어머님한테 겪은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구차하게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다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형님이 모르는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야 연락 주시는 건 솔직히 때만 되면 시댁에 모일 때 형님이 막내 며느리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게 짜증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을 하지 않은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는 꼭 어머님한테 사과받지 않는 이상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제 그만 끊어도 되는 거죠?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감수하셔야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형님은 제가 끊으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잘못이 없는데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약 제가 먼저 시모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실 테고 더 기고만장하실 게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결국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자 남편은 그때 일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한 뒤에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먼저 퇴근해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래간만에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반갑게 안겼고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아이와 놀아주었어요.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일을 끝내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린 뒤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게. 생각이 짧았나 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단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 보려 했거든.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를 모셔오겠다고 하면 분명 반대를 할 게 뻔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의 없이 결정하게 된 거였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 내가 싫든 좋든 일단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오시기 전날에도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꿈에 나와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 건 당신의 이기적인 생각이었다고. 그리고 나 몰래 당신이 시댁에 왔다 갔다 한 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자식이 부모님 뵈러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겠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시댁에 왕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였다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다녀가니 내가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며느리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어머님이 오셨을 때 술까지 마신 건 더 큰 감정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태민이한테는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인 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야. 나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더 큰 상처만 받게 될 게 뻔하다고.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혼하면 태민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상황을 가져가지는 말자. 차라리 이혼하는 게 태민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생기겠지.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닌 당신 가족 편을 들 테고, 그럼 우리는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될 텐데,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자라겠어? 오히려 그런 게 태민이한테 불행이라고.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터라 제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남편과의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시댁집안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형님들과도 안 좋은 감정에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전부 감당하면서까지 시댁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네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저에게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없을 거라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는 아이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밤을 꼴딱 지새웠네요.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았고 출근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되었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제 눈앞에 시모가 서 계셨네요.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시다는 건 제가 없는 시간에 몇 번이나 다녀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냐?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내 아들 밥까지 챙겨 먹어야 되겠어? 나한테 사과를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너도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면 내가 사과하고 싶겠니? 그리고 전날에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너희들 이혼하기로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잠깐 서로 삐걱거린 거 가지고 이혼하면 세상 천지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만 있게? 너도 일단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될 건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 되겠니? 일단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찾아온 건 너랑 내 아들 아침 먹이려고 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봐라. 저 지금 많이 바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차가 막혀서 안 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이나 아침상 차려주세요. 이젠 아예 내 집 드나들듯 찾아오시네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조만간 서류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의 관계 원하지 않아요. 얘가 아침부터 쓴소리 나오게 만들고 있네.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꼴랑 150 벌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심의가 앉아보라는데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뭐야? 이딴 걸 내 아들 아침이라고 해결하라고 내어준 거니? 이제 이혼한다고 토스트 빵 쪼가리 몇 개 올려두고 출근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아침 때우게 한 거니?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시모는 식탁에 올려져 있는 식빵을 들더니 아침부터 짜증나게 한다며 식빵으로 제 뺨을 툭툭 치시면서 힘들게 화장한 얼굴에 빵가루를 묻히셨네요. 저는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잠에서 깬 남편은 방문을 열고 나와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제 뺨에 식빵으로 툭툭 치며 화를 내시더니 잼통에 담겨있던 숟가락을 뺏어들어 제 머리를 잼으로 범벅을 해 놓으셨네요. 남편이 그걸 보곤 화들짝 놀라며 뭐 하는 거냐고 급하게 시모를 말렸고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이 저를 보며 서둘러 출근하라고 했지만 이미 온몸에 부서진 빵가루와 머리에는 잼으로 덮여버린 상태라 출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빵은 남편이 먹을 게 아닌 태민이가 먹을 거라고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시모가 난리를 치시던 행동을 멈추시며 당황하셨고 집안은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네요. 남편은 제 몸에 붙어있는 식빵가루를 급하게 털은 뒤 티슈로 머리에 붙은 잼을 떼어냈지만 이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가까이 오신 시모가 몰랐다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냐고 어색한 미소를 보이길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식빵 봉지를 들어 시모의 머리 위로 전부 다 부어버렸고 옆에 놓여있던 우유를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셔놓고 뒤늦게 수습을 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참아왔었는데 제가 이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150 벌던 회사원인 줄 아세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월 1,500 벌고 있다고요. 이건 이 사람도 제가 이만큼 벌고 있다는 건 몰랐을걸요? 돈 얘기해봤자 어머님 귀에 들어갈 게 뻔하고 그럼 제가 번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이후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월 200번은 어머님 아들 밥수발이나 드세요. 당신, 나한테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번다고 했었잖아. 토스트 장사하는 거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했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 정도 벌렸지.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분명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했을 테고 어머님은 가식적인 웃음으로 내가 버는 돈 타서 쓰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을걸? 당신이 나를 속이고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며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줬을 때 나는 그때부터 당신을 믿지 않았어. 언젠가 배신할 줄 알고 있었거든.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그걸 또 그렇게 꼬아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우리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미안했다. 돈 얘기가 나오자 시모의 태도는 급변했고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제 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섰네요. 시모는 신발도 신지 않고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시모의 바닥을 보게 된 터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을 강하게 뿌리친 뒤 예정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이제 숙려 기간이 2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를 붙잡기 위해 현재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네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건 전부 다 제가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의 태도라는 걸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너무 속보인다며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편은 제 아이 태민이를 이용해서 저와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애를 쓰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2번 다시 그 집안의 식구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숙려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집안 식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저희 토스트 매장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인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